정책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딱딱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우리 총영은 아시겠지만 경기도 내에 한 550만 호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공동주택은 한 480만 호 정도 되고 기타 한 60만 호 정도는 단독주택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 이상 육박하는 게 이제 아파트, 또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이라고 칭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 경기도에는 이제 단지로 보면 한 9,200단지 정도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관리사분들은 한 12,000명 정도 경기도에서 살거나 또 서울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우리가 적경적인 충남 또 강원도 원주까지도 파견하고 있는 그런 실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비나 청소나 또 기타 기술직 또 회계 직원까지 하면 저희와 관련된 노동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는 한 3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수 노동자 법에 저희가 보면 공동주택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필수 노동자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수 노동자의 정의가 국민의 재산과 신체와 그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필수 노동자라고 이제 정의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비원과 이제 미화원은 안양시 같은 경우는 필수 노동자로 칭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지자체나 도지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제도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으로 꼭 당선되셔서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지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들의 그 부족한 인권 관계를 꼭 좀 보듬어 주십사.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이 부분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격권과 인권을 좀 보호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입니까? 네, 다른 부분 이제 또 김연아님께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시죠. 우리 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의 대형경영자 이효철입니다. 이 엔자TV는 뵀던 분을 이렇게 가까운 지금거리에서 뵙게 돼서 감사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님이 당선자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경기도 회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경기도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들어가는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86조 2항에 보면은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는 이 조항이 나옵니다. 여기 2023년 10월 28일 날 내리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만 올해 판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실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현재는 조례만 제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지사로 당선되시고 나면 우선적으로 좀 이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 지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을 드리고요. 또 부에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 집이 없이 살다가 경기도 회가 집이 없이 임대를 있다가 이제 서든동에 지금 엊그저께 우리 해당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저 이제 아마 10월 달이나 11월 달 착공을 완료될 걸로 보는데 하여튼 어쩌거나 저희가 이제 건물도 마련이 됐고 그리고 저도 편적이 됐기 때문에 우선 시행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방법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쭉 말씀을 좀. 네. 일단 저는 그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이제 법제도 개선위원장으로서 도의장과 같이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운동하고 있는데 그 이제 감사에 대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감사 고등주택에 대한 감사는 단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고등주택관리법이라든지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은 유기적으로 잘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관리구역에 그 반영이 잘 돼 있어서 법문에 대한 사항은 이제 불만이 없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그 직접적인 부도권자는 각 지자체인데 최근에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 경기도청에서 지자체에 어떤 그 감사의 가이드라인을 좀 엄중하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있는 그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 그대로 지적을 하고 처분을 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좀 엄중하게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제 그 법을 위반한 사항, 그 실수한 사항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그 감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청에서 그 지자체에서 이제 감사로 감사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어떤 그 만남을 그 어떤 그런 자리에서 계속적인 어떤 그 가이드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과중해서 좀 이제 공무원에 이제 쉽게 남용될 수 있는 자꾸 그 사항으로서 우리 좀 압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기의 그 후보자님은 또 반드시 되실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지자체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도청에서 너무 세게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은 세게 해야 되겠지만 실수라든지 업무에서 좀 놓칠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 사항까지도 있는 그대로 지적하고 처분하려 하면 업무에 대해서 되게 위축이 되고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책임이 무겁다 보니까 그 실수한 일에 비해서 주민들한테 공격도 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좀 헤아리셔가지고 경기도를 이끄실 때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을 지금 가시고 나서 말씀하지 마세요. 예, 저 수원 관선 1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유지환이라고 합니다. 앞서 도의장님께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저희 그 주택관리사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의무는 많이 주어지지만 저희한테 관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었고 소신을 가지고 일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특히나 저희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었고 사실 이제 그 업무를 계속 진행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은 특히나 저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근로 계약에 있어서 굉장히 좀 취약한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우리 후보님께서 꼭 당선되실 거라고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데 그렇게 도지사가 되신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좀 신경 써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일 소장님들은 불만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오산 세교에 LH 21편지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소장 김용섭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요새 많이 짓고 있는 아파트 보면은 이제 과도하게 이제 물론 이제 지금 공동체 활성화해서 커뮤니티를 많이 이렇게 중시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과도한 시설로 해가지고 사실 수영장이라든가 이제 많은 시설이 들어오면서 골프장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사실 그만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나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용하는 사람은 적은데 그런 시설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보면 적자 운영을 하게 되면 예전에 뭐 그 주변 단지 뭐 이렇게 인원 가지고 단지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개정이 되긴 했지만 사실 주변 단지에서 우리 단지에 와서 이용을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을 무조건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만 둘 게 아니고 그렇게 시설이 만약에 돼 있으면은 그거를 지자체나 이런 데서 약간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 과태료 얘기가 이제 저희한테는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태료도 법에 따라서 매기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수긍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담당자가 이제 변경이 되면은 이제 아마 담당자도 이제 어떤 법이나 이제 전문 지식을 공부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해석이 조금씩 틀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혼돈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게 사례나 뭐 어떤 이제 법원 같은 경우도 판례가 있듯이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해서 그게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게 획일적으로 갈 수 있게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명화 소장님은 그래도 오래 근무하셔서 하실 말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마트 준비해보시니 네. 예, 반갑습니다. 용인 그 지부의 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강민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성격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 이제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구청에 업무차 갔었는데 그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가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직원으로 봐요. 너무 그 불성실한 그런 태도들이 많아서 좋은 얘기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사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우리 그 관리사 단체라든가 이런데 말하는 법정 단체를 이익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여태 구경을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갖춰진다면 전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에서 아니다. 성남에서 오셨을 때 김우관 소장님 그 경정 네, 상담원으로 가능하시겠어요? 먼저 추 다른 큰 힘으로 불신이 높으신 아주 저도 가문의 영광처럼 생각됩니다. TV에서 존경하고 저도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응원을 해드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주택관리사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도의 사무국장을 거쳐서 현재 경기도의 상담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애로사항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말 못하지만 뭐 관리소장들이 너무나 그 현장의 여건이 박하고 그다음에 인권을 인권적인 그런 인격적인 대접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무국장 할 때 2010년에서 12년 동안 3년 동안에 경기도 내에서 7명이 자살을 했어요, 소장이. 근데 5명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아파트 현장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사고 난 데를 다 다니면서 조문을 가가지고 들어보니 뭐 성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 관리소장들이 권리가 너무 침해되는데 그 사례가 뭐냐면 갑질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그 관리소장이 잘못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입주민들이라든지 동대표들의 성격상 어떤 공격적인 성향 또는 트집을 잡는 성향, 또 특히 공동주택에 보면은 직업이 없이 또 아파트
아파트를 주변으로 맴도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느 정신과 의사들이 분석한 거에 보면 4~5% 정도는 이제 정신적 이상한 분들이 살고 있다, 그런 그 통계를 본 적도 있는데, 그런 그 권리 때문에 그런 그 억울한 점을 많은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근로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죠. 위탁관리사 소속이라 자치관리가 있고 위탁관리가 있는데, 위탁관리가 85에서 7%가 오갑니다. 나머지가 자치관리인데, 그 근로계약을 위탁사에서 할 때 1개월, 3개월, 뭐 1년, 길면 1년 이런 식으로 되고 신분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거랑 그 종속적인 근로계약을 맺어가지고 현장을 오다 보니까 동대표나 입주민들도 관리소장은 우리가 한마디면 너는 여기서 근무를 못하고 나간다. 그래가지고 갑질을 하는 그런 사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사위원장이 계실 때 해줬으면 더 좋았을 문제이신데, 이런 그 인권 신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에 좀 경기도가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선 될 것 전체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도 뭐 개인적인 거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제도권에 있는 의무관리단지 말고 소규모 공동주택을 위한 활동에 그 하고 싶어가지고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주거문화 지원소에 따르는 단체를 주택관리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청에다 비영리 단체 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준비해가지고 작년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경기도청을 여러 차례 다니고 해가지고 비영리 단체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럼 올해 작년에 4개 비영리 단체 지원 계획에 의한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을 방문하고 일일관리소장 역할 또는 뭐 전면적인 비의무관리단지에 대한 행정 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한 2천에서 3천 정도의 그 적은 예산 경기도 예산 신청했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등록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승인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신청을 했더니 뭐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취지를 전혀 모르는 그 경기도청의 공무원들한테 항의도 하고 싶었었지만 일단 심사에서 타락된 것으로 보이고,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기의 업무 영역을 생명력을 치고 들어가는 걸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거문화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1호로 비의무관리단지에 대한 그 지원을 하기 위한 단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좋은 그 민간 그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잘 감안하셔서 또다시 올해 연말 되면 신청을 할 것 같은데요. 당선되시고 그러신다면 추후에 그걸 꼭 기억하셨다가 좀 비영리 비영리 단체도 문제지만 비의무관리 단지에 대한 그 지원 문제는 뭐 매스컴에서도 수시로 나오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많으니까 여기에도 좀 그 지역 관리소, 지역 아파트 관리소 같은 제도가 훌륭한 제도가 이미 800여 넘는 데가 있으니까 소외되고 그다음에 관리가 안 돼가지고 주무공시로 운영되고 하는 그런 데를 갖다가 관리 제도권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정책을 하게 되면 모범적인 그런 그 사례도 되고 좋은 그 힘없는 분들을 위한 좋은 그 정책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는 아파트만이에요? 아니면 뭐 다세대나 네, 다세대도 있고, 포함해서? 예, 뭐 150세대 미만, 149세대까지는 비용인데, 뭐 전체를 아울러서 저희가 그 홍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그 단체 비영리 단체로 전국 최초로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돕겠다는 사업을 지금 무참히 꺾어버리다 보니까 그냥 풀이 주고 있습니다.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자홍입니다. 예. 우리 여성 소장님들은 애로가 많으실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말씀.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우리 후보님 앞에서 꼭 한번 전원을
우리가 경기도지사에 지금 입후보하셨잖아요. 자, 다들 너무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경기도 그다음에 무슨 지자를 쓰죠? 알지자를 쓰잖아요. 경기도 전체를 잘 아셔야지 경기도 지사를 잘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저는 지금 우리 정자홍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옆에서 듣고 무슨 얘기인지 안타까워요. 그 뭐 기업리단체 그 신청하고 2천만 원, 3천만 원 신청해도 그거 안 해주죠. 저희 경기도 의정에서 해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님 방이 제가 몇 방 쓰고 있어요. 일단 2028년까지 연임이 돼서 그 방에 있을 예정이니까 저희 방으로 오세요. 저희 방으로 오셔가지고 그 자료를 전부 주시면 제가 지사님께서 한 달에 열흘은 의회 오시잖아요. 그리고 지사님 방이 제 바로 옆방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드릴게요. 그래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저희는 하겠습니다. 어떤 지사님? 그 아니. 나중에 지사님 아니 어떤 지사님? 이더라도. 네, 이더라도. 네. 네, 제가 김진국 씨가 다. 질문만 조금 네. 마무리하고 이제 네. 예, 후보님 말씀을 종합